손해인 줄 알면서도 100만 명이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단 몇 년을 버텨 평생 월 36만 원을 더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두 선택이 만들어내는 평생 누적 수령액의 충격적인 격차와 그 이면의 냉혹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새벽 4시 경기도 어느 빌라의 좁은 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62살의 남자가 식탁 위에 국민연금 안내 책자를 펼쳐놓고 연필로 숫자를 쓰고 또 지웁니다. 퇴직한 지 2해가 지났고 통장 잔고는 400만 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일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가 깎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 7월 대한민국에서 조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717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손해를 알면서도 버틸 수 없었던 사람들의 절박함이 숫자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 70살까지 연금을 미뤄서 평생 매달 36만 원을 더 받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나이, 같은 가입기간, 같은 예상 연금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택 하나로 평생 받는 총금액이 최대 8천만 원 이상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8천만 원의 격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냉혹한 계산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수령 구조부터 짚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만 63살,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만 64살,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살부터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이란 이 정상 수급 나이보다 최대 5세를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앞당기는 해마다 연 6%씩 감액되어 5살을 당기면 총 30%가 깎입니다. 연기 수령은 그 반대로 정상 수급 나이에서 최대 5살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미룰수록 연금이 늘어나는데 한 달에 0.6%, 1년에 7.2%씩 가산됩니다. 5해를 모두 미루면 36%가 더 붙어서 나옵니다. 이제 숫자로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 65살에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 60살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70만 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만 70살까지 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136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선택 하나로 매달 66만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792만 원의 격차입니다. 10년이면 7,920만 원,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차이는 8천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중요한 반론이 있습니다. 연기 수령을 선택한 사람은 만 65살부터 만 70살까지 5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받지 못한 금액은 100만 원 곱하기 60달이니 총 6천만 원입니다. 이 6천만 원을 회수하는 시점, 즉 손익분기점이 언제인가가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의 계산에 따르면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만 82살에서 85살 사이로 나타납니다. 그 나이 이후로 살아간다면 연기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몇 살까지 살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만 65살을 맞이한 남성의 기대 여명은 약 19년, 즉 만 84살입니다. 여성은 약 23년으로 만 88살까지 생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평균 수명이 손익분기점을 넘기 때문에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숫자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자 100만 명 중 76%는 매달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손해를 계산하면서도 당장 생활비가 없어 선택을 강요당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소득절벽이라고 부릅니다. 60살에 회사를 나왔는데 연금은 65살에야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 5해의 공백을 버틸 저축이 없는 분들은 조기 수령 외에 달리 선택지가 없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 마련이었고, 두 번째가 건강 악화였으며, 세 번째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대답 앞에서 수익이니 손해니 하는 계산은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 감액 문제입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매달 34만 2,51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되면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연금의 합산 수령액이 기대보다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문제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연기 수령으로 늘어난 연금이 세금과 보험료에 상당 부분 잠식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연기 수령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말은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5가지 기준으로 나눠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하고 가족 중에 장수한 분들이 많다면 연기 수령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지병이 있거나 건강에 자신이 없다면 조기 수령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은퇴 이후 소득 여부입니다. 임대 수입이나 사업 소득이 있어서 소득 절벽이 없는 분이라면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연금 외에 수입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현실적으로 조기 수령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입니다. 연기 수령으로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해서 내 상황을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배우자의 나이와 건강입니다.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날 경우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내 연금이 높을수록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몫도 커집니다. 배우자가 나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다면 연기 수령이 가족 전체로 봐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5번째 기준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재직자 감액 기준입니다. 2026년 6월부터 월 소득이 509만 원 미만이면 일하면서도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 소득이 유지된다면 연기 수령을 선택하고 만 70살부터 높은 연금을 받는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이 5가지를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십시오. 모든 조건이 유리한 분은 연기 수령이 8천만 원의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절벽이 현실이고 건강이 불확실하다면 조기 수령도 충분히 이성적인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한 100만 명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계산을 몰라서 손해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 내일의 이익을 포기한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조기 수령이냐 연기 수령이냐가 아닙니다. 소득 절벽을 메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구조 그 자체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40대와 50대를 보내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숫자를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의 차이 최대 8천만 원입니다. 그 8천만 원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고 1355번에 전화해서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가 20년 뒤 통장의 숫자를 바꿉니다.